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매일경제TV 스치면 상한가 금요일은 스페셜한 방송으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채널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열려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 전망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16%대 급등을 보면서 아마 오늘장 반도체주 흐름 주목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뉴 로모픽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면서 양시장도 모두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피는 0.13% 오른 2667선, 코스닥은 0.18% 빠진 868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알테오젠이었죠. 알테오젠 급등을 한 걸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주들 또 몇몇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좀 담아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투자 포인트 잠시 후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됩니다. 26일이 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발표 이후에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가가 계속 또 상승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아니면 재료 소멸로 작용을 하면서 좀 성장주 쪽으로 바통이 다시 넘겨질지 이 부분 상당히 주목됩니다.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키워드로 알아보는 특별한 투자 시그널 특별시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신호들 이유한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투자 시그널 특별한 시그널의 이유한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를 달궜던 다양한 시그널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일본입니다. 기사 자세히 열어볼게요. 22일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가 34년여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증시가 거품 붕괴 이전을 뛰어넘는 모습을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십 년간 침체돼 일본인들의 머릿속엔 일본 주가는 오르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각인돼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일본 주식 시장을 잘 뜯어보면 소위 잃어버린 30년 동안 주가가 10배나 뛴 곳이 140개가 넘어 이번 역대 최고치 경신에 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일본 증시에서 1989년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한 기업들을 조사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10배 이상 뛴 기업들의 숫자는 142개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샘 올트먼 기사 자세히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의 3대 주주로 샘 올트먼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레딧은 다음 달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레딧이 공개한 기업 공개 IPO 투자 설명서에 따르면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레딧 지분 8.7%를 보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레딧의 상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2019년 핀터레스트가 상장한 이후 4년 만에 소셜미디어 기업이 상장하는 데다 챗 GPT 후광 효과를 레딧이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레딧은 그동안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통해 밈주십의 창구 기능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우리 콘텐츠는 인공지능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레딧은 2023년 매출이 8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1,181억 원이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오늘 특별시의 특별한 투자 시그널 일본 샘 올트먼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특별시 먼저 만나보셨고요. 이제는 두 가지 특이점 통해서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이죠. 금요일에 스페셜한 주머니 매니저 송률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혼자입니다. 예,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은 3명 있는 거랑 2명 있는 거랑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럼요.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모르시는데. 알죠.
이제 뭐 잘생긴 사람이라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최대한 다양한 내용 한번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둘이 진행을 하는 관계로 자리를 좀 옮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어색하네요, 이 자리가. 정말 어색하죠. 아무래도 또 투샷 잡히고 있는데 이게 예. 진짜 어색해요. 잘생긴 사람이랑 같이 나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네. 저희 표현으로 먹이는 거죠.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막 방송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예요. 사실은 좋은 얘기고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많죠. 예, 많은데 예. 이것도 사실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그럼 달려가 보죠. 오늘은 뭐 보드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얘기로, 말씀으로 쫙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봤는지 총평 먼저 전해주시죠. 거의 사실 이 엔비디아만 놓고 빼고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랑 흐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뭐 이제 원격 의료주도 있었고 초전도체도 있었고 예. 그다음 저 PBR 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그쵸.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번 주랑 비슷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뭐 사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 엄청나고 다우지수는 물론이고 약간 필라델피아 이제 마의 지수라고 하는 4,600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넘어버렸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열풍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중요한 거는 다음 주죠.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정부의 기업별로 프로그램 여기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무난했다. 근데 너무 빨랐습니다. 순환매가 예. 너무 빨랐고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지 않고 보고만 있었는데 변동폭이 말도 안 돼요. 뭐 오전에는 상한가 갔다가 이제 오후 되면은 마이너스로 이제 종가 마감하고 이런 경우가 보였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빠른 한 주가 지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요 내용 오늘 나눌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연히 엔비디아와 반도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얘기부터 해보면 16%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돈 찍어내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뭐 엔비디아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과연 국내 반도체 주에 주는 영향은 어떤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오늘 모습은 좀 아쉬웠어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보다는 비교적 탄력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비했죠. 사실 뭐 SK 하이닉스, HBM3 관련주로 한번 이렇게 나오긴 했었는데 뭐 주변국들 특히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상승폭에 비하면은 저조한 게 사실이었고 지금 우리가 마냥 이렇게 AI에 열광할 필요가 없는 게 삼성에서도 지금 최근에 발표를 했죠. 이따가 저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 지금 삼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AI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밸류 프로그램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수급 자체가 AI 많이 쏠렸습니다. 많이 쏠렸고 AI 중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약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었던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AI 장비를 수입해서 이제 설치 유지 보수 컨설팅까지 해주는 기업인데 이런 이제 실질적인 하드웨어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이제 창에 띄워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하드웨어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한 1월 중순쯤에는 약간 눌림목이 있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반등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막 진입하는 데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고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호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호실적이 나왔었고 또 관련주들도 최근에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유입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AI 좋습니다. 좋은데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출발이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률 매니저는 지금 굳이 뭐 하드웨어 특히나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못 느낀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막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이제 AI 차세대 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분야는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AI 시대가 대두가 되면서 이번에 또 뭐 AI 소라가 또 나왔었죠. 영상 AI 소라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점유율 확보를 하냐 이게 지금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미비합니다. 물론 뭐 HBM3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월등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너무 이렇게 히트를 치다 보니까 예. 삼성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겨눌 만한 지금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이죠. 점유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미 확실하게 지금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는 사실은 약간 고평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에 막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사실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독점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제 삼성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발표를 했다는 AGI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프트웨어 얘기는 잠시 후에 더 하도록 하고요. 네네.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좀 뛰어넘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른 기업들도 뭐 많이들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로 AGI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좀 낯선 분들도 있으시니까 설명을 간략히 해주신다면요. 예, 뭐 뉴로모픽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두뇌와 비슷하게 이제 사고 처리를 하는 차세대 반도체 칩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뉴로모픽이라는 거는 사실상 1990년대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연구가 이어져 왔고 그 사이에는 약간 뚜렷한 발전을 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기술력의 한계가 있었죠. 예. 기술력의 한계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왔었고 삼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작년 2023년, 2022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선제적 투자를 했었는데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AI고 사실 AGI 같은 경우는 AI보다도 조금 더 진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AGI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작고 이렇게 특정 기업이 아직까지는 독점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 확보했던 기술력과 특히나 이제 앞전에 이루어졌던 선제적 투자 이 두 개가 조금 어느 정도 빨리 결실 맺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관점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이렇게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차세대 반도체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약간 뒤져 있는 상태긴 한데 얼마 전에는 또 일본의 유니콘 기업의 2나노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를 했고 사실 삼성전자도 AI 관련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뉴로모픽이 어느 정도 가시화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점에서는 국내 증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진화된 AI 시대, 그러니까 AGI 시대가 올 건데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인 GPU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로모픽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더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에이징랜드나 네페스아크나 사람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뭐 혹시 눈여겨보시는 기업도 있습니까? 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기업이고요. 앞전에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앞으로는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시대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징랜드가 관련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에이징랜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약간 정형화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디램이라든지 뭐 서버용 반도체라든지 약간 정형화돼 있었는데 지금은 목적에 맞게끔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약간 커스터마이징 반도체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하드웨어 얘기를 저희가 나눴고 소프트웨어 쪽을 좀 주목하자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자면 챗봇도 그렇고요. 어쨌든 AI라는 게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하드웨어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들과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뭐 미국 기업이나 이런 데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하드웨어보다 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력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논할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최근에 조금 이제 말씀 다루셨는데 가장 대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핵심이 언어죠, 언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플리토라든지 언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거래량이 붙고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 소프트웨어 우리가 중점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 게 이번에 S24 온디바이스 AI 본격적으로 시작이
시작을 하면서 가장 부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여러분들한테 AI 약간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는 주가 있고 하드웨어를 봐야 되는 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하드웨어보다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고 아까 제가 뭐 예시로 뭐 단적인 예시로 아이크래프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수급 자체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로 많이 쏠리고 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아이크래프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플리토 말씀도 해주셨고 또 혹시나 시청자분들께 좀 참고가 될 만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AI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탑재가 됐다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낮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방송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크래프트를 말씀을 드릴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이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의 장비라든가 엔비디아 차세대 반도체 칩이 갈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플리토 약간 언어 이런 관련주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최근에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오늘 기대치에는 못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대 상승이었고 삼성전자는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언제쯤 어떤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첫 번째로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디램이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회복을 하는지가 이제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HBM3에서도 SK 하이닉스보다는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고 사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놓고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좀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서버 수요입니다. 서버 수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미 데이터 서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버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지금 하반기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조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이제 갈수록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일반 반도체 수요는 사실 그렇게 눈에 띄게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려면 하반기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뭔가 삼성전자에서 뚜렷한 AI 관련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AGI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본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실체화 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하반기에 일단 어느 정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됨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는 조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최근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 전망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짧게는 18만 원부터 해서 20만 원대를 눈여겨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송률 매니저가 바라보는 SK 하이닉스의 전망 어떠세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HBM3를 이렇게 빨리 시장을 선점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지금 막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특히나 이제 고부하 가치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시장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죄다 상향을 시켰습니다. 상향을 시켰고 지금 이제 HBM3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HBM3 같은 경우는 AI가 계속해서 확대될수록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HBM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AI가 부각되는 시점에 SK 하이닉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금 대장주격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약간 삼성전자 저조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시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딱 하나죠.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일본 증시 상승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조금 조급하게만 생각 안 한다고 하면 상반기 SK 하이닉스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엔비디아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뭐 정리하면 상반기에는 SK 하이닉스, 하반기에는 뭐 삼성전자 네.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얘기 다뤄봤고요. 지금 또 저희 채팅방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도 주목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으면서 작년 말부터 특히나 급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살짝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지금 다시 주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오늘 알테오젠의 급등도 있었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여러분들이 꼭 한 종목은 담아두셔야 된다라고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전후에서 방송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정말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작년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 시장의 컨센에 비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가 낮았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낮았었는데 반대로 이 제약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망했던 컨센보다 0.5%가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실적 선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주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치매치료제, 비만치료제, 면역항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FDA 승인 건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FDA 승인 건수를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29건이 승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약간 시장에 많이 부각된 내용이 치매치료제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좀 부각이 됐었고 하반기에는 26건 정도 FDA 승인이 났는데 여기서 승인한 거는 주로 부각이 됐던 게 이중항체였습니다. 이중항체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노보노디스크 굉장히 핫한 이슈를 가져왔는데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비만 치료제가 얼마 전부터는 일본에서 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보험도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그거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저도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한미약품이라든가 우리나라 주요 제약사에서도 뛰어들고 있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 또는 면역 항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종목 정도는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키워드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치매 치료제가 조금 메인이긴 한데 작년에 진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가 처음 이제 막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서 열광을 했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실적 선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전반적으로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제 세 가지 키워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이 무려 전년 대비했을 때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지금 사실상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 쭉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펩트론이나 뭐 한미도 있을 거고요. 한미는 뭐 주가 자체는 약했습니다만 인벤티지랩 뭐 등등 혹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예,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조금 한미약품이 저조했었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 각각 대장주를 꼽자고 하면은 비만 중에서 그래도 대장주격인 역할을 하는 여러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약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예, 한미약품 굉장히 좋고요.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얘기했을 거예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비만 치료제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한미약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주중에는 2차 전지 얘기도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 오늘 뭐 준비된 제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송률 매니저의 2차 전지 분석도 궁금해서요. 짧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은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포르쉐 이제 3원계 배터리도 중국 CATL께 탑재가 되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도 지금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산화가 되는 시점이 2026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3원계 배터리 NCM 위주로 우리가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은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이 3원계 NCM 배터리를 이미 벤츠랑 BMW에다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향도 지금 납품 계약을 맺다 보니까 이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는데 LFP 배터리만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 시장 점유율이 42%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가 56%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는 보기가 힘들다.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약간 소재를 말씀드렸었죠. 제가 대표적으로
분리막을 말씀드렸었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하고 WCP 같은 경우는 원자재 비중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만 높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영업이익률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리막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좀 약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전액 관련주들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전액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목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급이나. 지금 이제 약간 우리가 조금 분리막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재료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양극재 회사에서 지금 이제 납품을 받는 걸 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정은 본인들이 직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재 회사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이런 이제 새로운 방침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분리막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다 직접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납품가가 상승을 할 수 있어서 이는 영업이익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시장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다음 주 월요일 26일 정말 오랫동안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아마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송율 매니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저 PBR주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 PBR 안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갈리겠죠. 종목별로 갈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럼요. 최근에 정부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근 20년 동안 저평가 받고 있는 국내 증시를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게 하겠다라는 게 주된 골자기 때문에 일회성이지가 않다. 일회성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당연히 좀 차별화가 갈리긴 하겠지만은 저는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실적입니다. 예, 실적에 따라서 약간 차별화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상업펀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 PBR 급등으로 인해서 약간 차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많이 했고 그나마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수혜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거는 발표 그 기준을 봐야 되겠지만은 자동차는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계속해서 저평가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 증시, 특히 니케이 보면은 정말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네네. 보면.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 덕분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발표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일본 증시와 같은 그런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본 증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효과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각 기업별로 주주환원 정책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제 배당이라든가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정책 효과와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는 조금 이제 많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앞전만 보더라도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저 PBR이라고 하면 다 같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이 갈렸어요. 이제 뭐 현금 자산성도 보는 그런 시각도 생겼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주주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하나의 평가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 주주 친화 정책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올 구체안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야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위주가 돼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수 판단 기준을 볼 때 현금 보유량도 봅니다. 현금 보유량도 보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종목도 있는데 일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약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좀 많이 거품이 껴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우리가 그 기준점으로 보는 게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도 현금 보유량도 평가 기준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저 PBR이라고 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PBR이 0.2배죠. 대표적인 유통주인데 저 PBR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이마트가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컸습니다. 상승폭이. 근데 반대로 하락폭도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호실적 전망이 되지 않고 저조한 실적에다가 아직까지 개선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상승폭만큼 하락폭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PBR 보실 때는 현금성 자산도 보셔야 되지만 실적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뭐 금융이나 증권 쪽도 있을 텐데 배당락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뭐 금융주도 특히 오늘도 좀 많이 좋았었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증권사들도 덩달아서 지금 이제 약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약간 배당락보다는요. 배당락 같은 경우는 약간 일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당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시기가 지났어요, 사실. 시기가 지났고 지금은 금융 증권주가 움직이는 주된 포커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조금 많이 흐름이 좋았었고 지금 이제 당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저는 진입하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디데이 당일날에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약간 관망하시고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에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뉠 거란 말이죠. 그런 나뉘는 흐름들 보고 분위기 보고 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 예,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동차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그렇고요. 실적도 받쳐주는 저평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자동차, 부정적으로 보는 게 유통입니다. 부정적은 유통. 자동차라고 하면 완성차 쪽 보면 될까요? 자동차라고 해서 완성차도 좋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사 특히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좋았었죠. 저희 방송 나가 한 20% 정도 올랐었는데 예.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사도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지금 법인세 감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 밸류를 올려줄 수 있게 유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된 뭐 지수나 상품들을 개발해서 수급을 좀 끌어당길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6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는 네. 자동차 쪽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주제 통해서 시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종목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러 떠나볼 차례인데 우리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박철순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가 뜨거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특별한 포트 대결 오늘장 현황은 어떤지 중계석으로 넘어가 보시죠. 나유아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